안녕하세요. 삼성증권 신선유채기입니다. 최근 국내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연초의 고점을 넘어서서 강세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주식시장이 강세장을 연출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의 방향성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에 J&J자산운용의 최강욱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J&J자산운용은 전체 주식 약 3조 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 중이며 연기금과 정부기관 그리고 각종 공제 등의 자금을 맡아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은 리스크 관리에 주안점을 둔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문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입니다. 네, 그럼 먼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최강욱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삼성증권 고객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J&J 자산운용의 최강욱 대표입니다. 우선 삼성증권 유튜브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일로 했고 그리고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주식시장은 뜻밖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강세장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뭐 다 아시겠지만 풍부한 유동성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어떤 경제 충격 이거를 이제 극복하고자 각국 정부가 뭐 무제한 양적 완화, 뭐 초유의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천문학적인 숫자의 그런 역대급 그런 그 재정 투자 이런 부분이 뭐 지금의 금값 상승,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금값을 끌어올리고 있고 또 위험자산을 대변되는 주식시장도 끌어올리고 있고 한 그런 현상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뭐 개미 동학 운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놀라운 변화가 있죠. 외국인이 팔면 주가가 빠지고 외국인이 사면 주가가 오른다는 그 공식이 깨진 그런 어떤 최초의 어떤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초에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뭐 실제로 주식시장 한 70조 이상 유입된 것 같습니다. 아마 연초 이후에 약 43조 원 그 우리 한국 주식시장의 주식을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뭐 고객 예탁금 이용료가 지금도 47조가 잔고가 쌓여 있는 걸 봤을 때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어떤 개인의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아마도 그 0점대 금리,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죠. 0점대 금리에 그다음에 부동산도 규제에 막혀서 개인 부동자금이 갈 데를 못 찾고 아마 주식시장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는 현상. 이게 지금 여기 주식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러한 유동성 장세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주식시장 회복 속도가 너무 지나치게 빠르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경기는 여전히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너무 빨리 오른 거 아닌가 하는 염려도 많이 드실 겁니다. 근데 제가 펀드 매니저 생활하면서 약 한 두 번의 이런 그 강한 유동성 장세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98년, 99년 그 IMF 외환위기 때 그때 있었던 유동성 장이었었는데 아마도 280포인트에서 2년 동안 약 1000포인트까지 상승했던 그 기간입니다. 그 당시에 바이코리아 열풍이 있었고요. 약 66조 원 자금, 신규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되면서 뭐 높은 주가 상승을 기록했었는데 그 당시 경기 상황 꽤 최악이었습니다. 2년 내내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도산을 했었고 한 2년 연속 그 상장기업 순이익이 20조 원대 적자를 기록했던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였죠. 유동성 힘만으로 그렇게 주식시장이 회복됐던 그런 역사입니다. 또 한 번은 2005년, 6년, 7년 약 한 3년간 있었던 그 우리나라 그 공모펀드 열풍이 있었습니다. 약 한 3년 동안 130조 원 정도 펀드에 신규 자금이 유입됐던 역사였는데요. 그 당시에도 경기는 그다지 썩 좋은 건 아니었고요. 3년 연속 우리나라 상장기업 순이익이 약 한 50조 원대 가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새 돈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이런 폭발적인 주가 상승으로 연결됐던 그런 현상이죠. 결국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이 본격적인 유동성 공급에 의한 상승이 시도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난 지 이제 5, 6개월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2년 정도는 가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어떤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 아마 각국 정부가 아마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는 어떤 정책적 변화가 생길 때까지는 어떤 유동성에 의한
그런 강세장이 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유동성 장세가 꽤 오래 간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유효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식시장을 보면은 지수는 꽤 상승했는데 종목이나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이 차별화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장주 위주로 상승이 진행되기도 했고요. 대표님 보시기엔 앞으로 어떤 쪽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유동성 장세는 어떤 성장주, 성장 섹터에 열광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IMF 외환위기 때 유동성 장세 때도 사실 밀레니엄 버블이라는 그 버블이 존재했었습니다. IT와 닷컴 버블이 있었죠. 당시에 그들이 어떤 시장의 주도주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쪽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쏠렸던 역사입니다. 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있었던 그 당시에 2000포인트를 갔던 그 당시 유동성 장세 때도 어떤 신흥국가의 산업화, 도시화가 큰 구조적 변화였고요. 그 당시 산업재가 시장을 주도했고 또 산업재가 그 당시에는 성장주였고 산업재 버블이 결국 만들어졌던 그랬던 역사였거든요.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코로나19 이 사태 이후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세상의 가속화. 그렇죠? 우리가 요즘 언택트 관련주라고도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좀 더 그 모바일로 또는 온라인으로 쇼핑이 늘어가고 있고 직접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늘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또 느끼는 건 각국의 재정 투자의 핵심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는 거죠. 이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거고요. 그린 뉴딜 역시도 우리가 이전부터 이야기해온 100년갈 테마라고 이야기하는 그린 혁명, 인류의 숙제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린 혁명 관련 산업에 재정을 더 투자하겠다는 거죠. 결국에 이런 쪽이 저는 이번 그 유동성 장세 앞으로 계속 지속될 유동성 장세 아마 핵심 주도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현재까지 글로벌 증시 또는 한국 증시를 저는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주인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그린 뉴딜의 핵심 주식인 뭐 2차 전지, LG화학이나 SDI 같은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주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이제 주도 섹터 하면 뭐 빅이라고 이야기하죠. BBIG라고 해서 바이오, 배터리, 그다음에 인터넷, 게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바이오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이 어디서든 어떤 개발이 되고 진정이 되는 순간 이 테마는 좀 꺼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다소 기대감 가지고 오른 측면이 커서 버블이 좀 존재한다고 봅니다만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과 이렇게 인터넷 플랫폼의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는 이런 모습이나 또 이 전기차 시장의 엄청난 고성장, 유럽만 해도 지금 전기차에 대한 모든 보조금을 2배 이상 확대하면서 자동차 판매량은 40~50%가 줄고 있는데 전기차 판매량은 200% 이상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전 세계 1등으로 치고 올라온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 그런 부분들은 어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다 보니 저는 오래갈 주도 섹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여전히 성장주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가치주처럼 소외되어 있는 업종에는 기회가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물론 이제 성장주들 일변도의 장을 지금까지는 목격을 하셨다 하더라도 성장주들이 좀 이렇게 피로감에 쉬어가는 구간에는 또 반작용으로 또 이 소외됐던 업종이 또 이렇게 가격 복원이 일어나는 현상도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다만 제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이나 3분기 실적 앞으로 이제 보여지겠지만 실적이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그 소외 업종 내에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임팩트를 받고 있고요. 앞으로 그 코로나 진정 국면과 더불어서 결국 복원될 소비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또 이 소외되어 있는 소비 관련 업종이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또 주목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에 뭐 그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왜 이렇게 반도체는 못 가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의 최대 수혜 업종이고 주도주가 IT 소프트웨어, 즉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비롯한 IT 소프트웨어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 IT 하드웨어도 반드시 뒤따라서 같이 좋아질 섹터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를 비롯한 IT 하드웨어도 이제 소프트웨어 대비 상대적으로 주가 부진이 있었지만 앞으로 그런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그런 섹터들도 IT 하드웨어도 시장에서 가격 복원, 가치 회복이 일어날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도 참 큰 이번에 그 코로나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놀라운 방역 사례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소비재 브랜드 기업들의 브랜드력을 올려주는 좀 계기가 됐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어요. 최근에 보면 K푸드 관련된 라면 수출이 고성장세를 보이고 또 비대를 비롯한 그런 한국의 그 소비재 수출형 소비재 기업들의 제품들이 높은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점, 이거는 우리나라의 수출형 소비재 기업들은 큰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글로벌 소비가 위축되어 있다는 게 문제겠죠. 그런 소비가 복원되면서 아마 한국의 그 브랜드력 있는 소비재들은 또 가치 회복이 또 이어질 걸로 기대되고요. 그리고 뭐 성장주 일변도다 보니까 아무리 배당을 많이 줘도 배당이 양호한 기업인데도 굉장히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되는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아마도 연말로 가면서 이런 그 지속 가능한 배당, 이번에도 배당 지급이 거의 확실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런 유동성 장세의 최대 수혜 업종이면서 고배당주라고 불리는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번 2분기에 사상 최고 이익을 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굉장히 소외됐던 업종이거든요. 그런 쪽에 어떤 투자의 기회가 아직 많이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지금 많이 빠르게 V자로 복원됐다고 생각해서 많이 오른 거 아니냐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지금 현 가격 수준 자체도 아직 코스피 기준으로 청산가치, 우리나라 전체 상장기업의 청산가치 PBR 1배 자리 아직도 아래에 있습니다. PBR 1배도 아직 회복 못한 지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성장주들이 많이 오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나머지 많은 또 다른 섹터의 다른 업종의 또 좋은 기업들이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인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내 주식시장이 연초에 전고점을 돌파해서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 장세가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과 향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관련하여 주도 업종 그리고 소외된 업종들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JNJ 자산운용 최강욱 대표와 함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과 주목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들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국내 시장 전망을 반영하여 해당 업종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는 JNJ 자문 수익가치 포커스 랩 서비스를 통해 삼성증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JNJ 자산운용이 자문하는 수익가치 포커스 랩 서비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